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집합 하나가 아니고 집합이 이제 뭐 두 개, 말하면 세 개까지를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합집합이에요. 뭐라고 얘들아? 합집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느낌상 두 집합을 뭐 하겠다는 거야? 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A집합과 B집합으로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1번 영역은 내가 뭐라고 보면 되냐? 순수한 A야. 순수한 A. 뭐라고? 순수한 A. 예를 들면 A집합이 1, 2고요. B집합이 2, 3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B 이렇게 A, B 얘는 BC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 A가 들어가겠지. 순수한 A.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니 얘들아? B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A와 B에 둘 다 있는 공통이 있죠.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가 있겠어? C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니?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A, 그 다음에 A와 B의 공통인 거, 그 다음에 순수한 B, 이 세 개를 모두 합친 A, 얘는 A, B, C 이렇게 내가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기호 잘 보세요. 이렇게 U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A 읽을 때 A 합 B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가 X를 구할 건데 이 A의 원소도 좋고 어디 원소 좋다고? B의 원소도 좋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A, B 거를 모두 다 끌어 모아둔 게 바로 합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 뭐라고? 이 교집합은 얘들아 이렇게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교차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집합은 여기 있는 이제 U자 모양이 반대로 뒤집혔다 이런 기호를 내가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A에도 있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X라는 게 A의 원소야. 그리고 이 X가 누구의 원소도 돼야 돼? B의 원소도 될 때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보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A, 교, B는 내가 뭐라고 볼 수 있겠어? A와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 B가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에 서로소. 서로소라는 거는 뭐냐면 A와 B의 공통 부분이 없는 때 말하는 거야. 즉 교집합이 무슨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A와 B를 뭐라고 부르겠다? 서로소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야. 서로소라는 건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니에요. 숫자에서도 서로소가 있죠. 숫자에서 어떤 게 서로소야? 두 숫자가 있으면 그거에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을 때. 즉 1, 3, 뭐 2, 3, 뭐 5, 7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서로소라는 거는 공통된 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서로소.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1, 2고요. B라는 친구가 3, 4라고 한다면 얘네는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지? 이럴 때 우리는 A와 B를 무슨 관계라 그래? 서로소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문제 좀 보시면 A집합이 이렇습니다. B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다음으로 한번 구해봐라. A와 B의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교집합. 뭐라고? 교집합. 교집합이라는 거는 약간 공통이라는 느낌이야. 그러면 1 둘 다 있으니까 1 되고요. 2도 둘 다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나머지는 공통으로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여기는 1, 2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와 B는 어떻게 하면 돼? A 거부터 싹 끌어 모으고 알겠어? 그 다음에 B 거에서 공통으로 있는 거는 빼고 나머지 것만 추가시키면 왜? 우리가 반복되어 있는 거는 몇 번만 쓴다고 얘기했어? 한 번만 쓰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합집합은 A와 B를 싹 끌어 모아서 공통으로 있는 걸 한 번만 써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 두 집합이 A, B가 서로소인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얘기네.
서로서로라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A집합과 B집합이 공통인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A집합이 유리수고요. B집합이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유리수와 무리수는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럴 때는 A, B가 서로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A집합이 이렇고 B집합이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누가 있니 얘들아? 4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A, B집합은 서로수가 뭐라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한번 좀 알아볼 건데요. 합집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왼쪽 합집합 기호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합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A 합 A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얘는 A하고 A를 더하라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A하고 A 어차피 다 끌어 모아봤자 여전히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쵸? 자, 얘는 A 교 A라는 거는 A하고 A의 공통인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A하고 A의 공통인 거는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A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A 합 공집합이야. A집합과 공집합인 거를 더해봤자 어차피 뭐가 되겠어? A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A집합과 공집합의 공통으로 있는 거. 얘는 뭐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부분집합기호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A하고 B하고 더한 거에는 A가 당연히 무슨 관계가 돼야 되겠어? 부분집합 관계가 될 수가 있겠지.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거가 앞에 있는 거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니까. 마찬가지죠. A하고 B하고 합한 거에는 B가 부분집합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A하고 B의 공통인 부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A하고 B의 공통인 부분은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A집합이고요. 이게 B집합이 되겠지. A와 B의 공통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A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A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B의 뭐도 될 수가 있겠어? 부분집합도 될 수가 있다.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공통인 거야.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집합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보면 이 영역이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냐? 4개로 나눠져 있어.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 4개. 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1번 영역은 얘들아 어떤 영역이냐? A만 가지고 있는 거야. A만. 그래서 1번 영역을 선생님이 이렇게 부를게요. 앞으로 순수한 A라고 부를게. 즉 순수하게 A로만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영역은 A와 B의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되겠지.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번 영역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순수하게 누구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번 영역은 A도 B도 아닌 거 말하는 거지. 약간 바깥에 떠돌이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거 체크할 때 얘들아 이렇게 체크하면 좀 쉬워. 얘네 가지고 영역 번호 가지고 체크하면 돼. 일단은 A는 몇 번하고 몇 번이야? 1번하고 2번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교 B는 몇 번이라고 볼 수 있어? 2번 영역이지. 그러면 1번, 2번 영역과 2번 영역을 합하라, 더하라 그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1번, 2번이 되겠지. 그러면 그 1번, 2번은 A가 되느냐라고 보시면 당연히 맞겠죠? A가 1번, 2번이니까. 그런 이야기고요. 자, A는 1번과 2번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합 B라는 거는 뭐냐면 1번, 2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합집합이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는 교집합 기호니까 1번, 2번, 얘는 1, 2, 3번이니까 당연히 결과물은 1번 뭐가 되겠어? 2번이 되겠지. 그럼 1번, 2번은 A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 집합이 두 개면 항상 이런 식으로 놓고
부분 집합 관계가 정확하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A, B를 주면 이렇게 놓고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1번 영역은 순수한 A에만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2번 영역은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거, 교집합. 3번 영역은 B에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합집합은 1번, 2번 싹 끌어 모은 거 말하는 거고요. 교집합은 1번과 2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1번과 2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내가 체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즉 공집합이야. 그럴 때 우리는 A와 B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서로 소인 관계에 있다라고 부르겠다 그 얘기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 이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은 나물 여자야, 나물여. 한자어로. 그래서 일단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전체 집합은 그냥 말 그대로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은 이제 이 U로 우리가 기호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체 집합은 일반적으로 네모 모양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집합은 동그라미 모양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전체 집합. 자, 여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거야. 이게 뭐냐면 A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야. A가 아닌 거.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자, 이게 전체 집합이고요. 이게 A 집합이라고 하면 A가 아닌 거는 당연히 이 바깥쪽이 되겠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 C가 붙으면 얘는 이 밑에 있는 게 아닌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차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집합은 여기 앞에 있는 글자 차에서도 느껴지는 의미가 있죠. 뭔가 빼겠다는 뜻이 알겠지? 그런데 이 집합에서 차집합은 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에서 만약에 얘들아 B를 빼라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A에서 B를 빼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있으면 A가 몇 번이죠? 1번, 2번이지. 그래 안 그래? A는 1번, 2번이야. 알겠지? B는 몇 번이 되겠어? 2번, 3번이 되겠지. 집합에서 차집합은 앞에 있는 거 중심이야, 무조건. 즉, 앞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에 공통으로 있는 거를 빼라 그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만 남겠어? 1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남는다. 즉, A차 B라는 거는 뭐 찾는 거야? 순수한 앞에 거를 찾는 거야. A에만 있는 거. 즉 A에서 B를 뺀다 생각하지 말고 A에서 A와 B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할게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 A에서 A와 B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아, 이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되냐? 순수한 A가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순수한 A만. 알겠어? 자, 차집합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거야. A 빼기 B로. 알겠지? 그럼 A 빼기 B의 결과물이 얘들아 뭐가 된다고? 순수한 A만 나와. 순수한 A만. 근데 얘를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은 항상 우리가 네모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U 써주시면 돼요. U가 이제 유니버셜, 우주, 전체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얘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A차 B는 1번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순수한 A니까. 그러면 얘는 자, A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 B가 지금 2하고 3이잖아. 그럼 B가 아닌 거니까 1번하고 뭐가 되겠어? 4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지금 공통인 거라고 말했잖아. 그치? 1번, 2번하고 1번, 4번의 공통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1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번하고 여기 있는 1번이 똑같기 때문에 A차 B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A차 B는 얘들아, A고 B가 있으면 교집합과 여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디에 이 여집합이 붙느냐가 중요해. 어디에 붙냐? 차집합 입장에서 뒤에 있는 쪽에 여집합의 기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이 자리를 바꾸는 거 가능해. 자리를 바꾸는 거를 교환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다고 보면 돼. 알겠니? 그래서 A차 B는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집합이 반드시 어디에 붙냐? 차집합의 뒤에 있는 쪽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B차 A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 만약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어디에 여집합이 붙어야 돼? 어디에? 뒤에 거에 붙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아셨죠?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생기면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면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여집합이 있는 쪽을 뭐 하면 되는 거니? 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잘 들어봐. 이런 것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이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항상 얘들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는 게 좋냐면 여기부터 그리는 게 좋아. 여기부터. 왜 그러냐면 얘가 제일 어쨌든 복잡한 애야. 왜? A와 B에 공통으로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지. 자, 2, 4는 A와 B에 둘 다 있으니까 여기에 2, 4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1, 3은 A에만 있는 거, A에만. 그러니까 여기 1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지. 순수한 A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하고 7은 순수한 B겠지. B에만 있어. 딴 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니까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6하고 8은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라고 얘들아?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니까 A가 이렇게잖아. 그럼 A가 아닌 거는 뭐 6, 5, 7, 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B가 아닌 거예요. B가 이제 이렇게가 B니까 6, 1, 3, 8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는 A 합 B가 아닌 거. 항상 여집합은 그것이 아닌 거라고. 그럼 A 합 B는 요만큼이 A 합 B라고, 요만큼이. 그치? 얘네가 아닌 거니까 뭐가 되겠어? 6하고 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H 합 B. H 합 B는 뭐냐? 직관적으로 항상 순수한 앞에 거를 찾겠다, 그 얘기야. 순수한 A에만 있는 걸 찾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1,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차 A는 순수한 앞에 거를 찾겠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B 뭐가 되겠어? 5, 7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 한번 볼게요. A하고 얘들아, A하고 A가 아닌 거에 공통인 게 있겠니? 이게 조금 복잡하면 이거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 이렇게 하고, 얘가 전체 집합, 얘가 A 집합, 얘가 B 집합. 얘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1번 영역은 순수한 A, 2번 영역은 A와 B의 공통 교집합, 3번 영역은 순수한 B, 4번 영역은 A의 B의 합집합이 아닌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영역은, 아니 A는 누구 얘들아? 1번하고 몇 번이 되겠어? 2번이 되겠지. 여기서 보면은 A가. 그럼 A 여집합은 뭐가 되겠니? A가 아닌 거니까 3번하고 뭐가 되겠어? 4번이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인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A집합은 1번하고 2번 영역이고요. A 여집합은 3번하고 4번 영역이야. 합집합이라는 건 이 영역을 모두 다 가져라 그 얘기지. 그럼 1번, 2번, 3번, 4번 영역이니까 아 전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A가 아닌 게 아닌 거라는 뜻이거든. 나는 안 가지 않겠어. 무슨 얘기야? 가겠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집합이 두 개가 연달아 있으면 이거 그냥 약분하는 느낌으로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두 개 있을 때는 알겠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A를 빼라는 얘기잖아. 그치? 전체는 1번부터 4번까지고요. A는 1번, 2번이니까 1번부터 4번에서 1번, 2번을 빼면 3번하고 4번만 남겠지. 그치? 3번, 4번은 바로 뭐인 거야? A가 아닌 친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했던 거예요.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 여집합 붙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알겠지? 어디에 붙느냐? 차집합 뒤쪽에 여집합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A차 B는 이렇게도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A집합에서 A는 1번, 2번입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 되겠지. 그럼 1번, 2번 영역에서 2번 영역을 빼고 나면 누구만 남아? 1번 영역만 남으니까 순수한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합집합은 1번, 2번, 3번 영역이고요. B집합은 2번하고 3번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에서 2번, 3번을 이렇게 빼면 누구만 남아 얘들아? 1번만 남으니까 순수한 A를 찾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제 A, B가 조금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한번 체크해 볼게.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냐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1번 영역은 누가 되겠습니까? A야, A. 그쵸? A이면서 누구도 될 수 있어? B도 될 수가 있겠지. 즉 A와 B의 공통 부분이야. 그 다음에 2번 영역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순수한 B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영역은 A도 B도 아닌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는 B에 완전히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A와 B의 공통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A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 A, B 합집합은 A, B 다 끌어모은 거를 말하는 거지. 끌어모아봤자 어차피 A는 B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B가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A에서 B를 뺐습니다. 차집합은 앞에 거 기준이야. 알겠지? 앞에 거에서 두 개 공통인 거를 빼는 거라고. 그러면은 A와 A에서 A, B 공통인 게 바로 뭐가 되겠니? A잖아. A, B 공통인 게 A잖아. 그러니까 A에서 A를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잘 안 돼요? A차 B야. 자, A는 몇 번? 1번이죠. B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2번이 되겠지. 차집합은 뒤에 거가 기준 아니 앞에 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건데 공통인 것만 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바로 뭐라는 얘기야?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라고. 차집합은 우리 숫자에서 빼기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냥 앞에 거 기준이에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뒤에 거를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공통인 부분을 뺀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뭔가 어려우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버를 먹여놓고 영역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A는 1번 영역인데 B는 1번하고 2번 영역인데 1번에서 1번, 2번을 빼라는 거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빼요? 이게 아니야.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공통인 거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남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바로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라고. 여기 봅시다. 자, B가 아닌 거는 몇 번이죠? B가 아닌 거는 3번만 B가 아니겠죠. A가 아닌 거는 뭡니까? 2번하고 3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3번은 2번하고 3번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A가 아닌 게 몇 번입니까? 2번하고 3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B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2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합하라 이런 얘기잖아. 합하면은 1번, 2번, 3번이 되겠지? 1번, 2번, 3번을 다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선호소야. 공집합이 돼서 A, B가 선호소라고 알겠지? 지금 여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황을 내가 체크해 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거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야. 얘네 둘이는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거야. A가 B에 완전히 들어가든지 아니면 A와 B에 공통된 게 없든지. A, B가 선호소라고 얘기를 하면 또는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벤 다이그램으로. 그러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하고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체크해보면 A라는 거는 1번이 되겠죠. B가 아닌 거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3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1번은 1번, 3번에 당연히 부분집합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은 2번이고요. B는 2번이고요. A가 아닌 거는 2번하고 3번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A가 1번이고요. B는 2번이야. 그럼 빼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남은 게 답이라고. 그럼 1번 영역에서 2번 영역을 빼고 나도 그대로 여전히 몇 번이 남아? 1번 영역이 남죠. 그러니까 얘가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B가 이거고 A가 이건데 빼봤자 뺄 게 없으니까 어차피 그대로 2번이 남아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볼게 4번 볼게. 자, A가 아닌 게 몇 번이니? 2번하고 3번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3번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빼기라는 거는 앞에 입장에서야. 뒤 입장 아무 상관없어. 공통으로 돼 있는 거니까 3번만 빼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번만 남았어? 2번만 남았으니까 바로 B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자, A가 아닌 거는 뭐니? 2번하고 3번이 되는 거고요.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3번이 되겠지. 이거 합치래. 그러면 뭐가 되겠어? 1, 2,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일 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일 때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고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면 된다고. A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B 몇 번입니까? 1번하고 2번이야. 그 다음에 지금 졸고 있어.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1번, 2번이니까 B 맞다 안 맞다?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1번이고요. B는 1번, 2번입니다. 공통 부분은 당연히 1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A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A는 1번이고요. B는 1번, 2번입니다. 차집합은 앞에 거 중심이야. 뒤에 거 상관없어. 공통인 거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공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가 아닌 거 몇 번입니까? 3번이죠. A가 아닌 거 뭡니까? 2번하고 3번이죠. 그러니까 3번은 2번, 3번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A는 1번 말하는 거고요. B가 아닌 거는 3번을 말하는 거네요. 그쵸? 1번하고 3번을 더하면은 전체가 됩니까? 아니죠. 전체가 되려면 1, 2, 3이 다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야. 5번 전체 집합 U가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뭐라고 얘들아? 서로소라고.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야. A, B가 특별한 말이 없어.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있으면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겠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얘네가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서로소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라고. 문제에서 요관대로 그려주시고 나서 번호 이렇게 매겨서 뭐 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A는 1번입니다. B가 아닌 거는 몇 번입니까? 1번하고 3번이니까 부분집합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B는 2번입니다. A 1번입니다. 당연히 얘네 안 되겠죠. A는 1번입니다. B가 아닌 거는 뭐가 되겠어? 1번하고 3번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 교집합은 뭐가 되겠니? 1번이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2번이고 A는 1번이야. 그러면 2에서 1번 빼면 얘가 여전히 남아있지. 그러니까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는 1번이고 B가 2번 두 개를 더한 놈은 3번이 없으니까 전체 집합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이야. A는 소수야, 그치? 소수 뭐 있습니까? 2, 3, 5, 7 이렇게 있겠지. B는 뭐가 되겠습니까? 1, 3, 5, 7, 9가 되고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두 개를 그리시고 이렇게 A, B 전체. 여기다가 기입할 때 선생님이 뭐부터 하라고 해서 얘부터 하라고 얘부터. 공통으로 있는 건 누구 있어 얘들아? 3, 3. 그 다음에 5, 7, 5, 7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 5, 7. 이 벤다그램에 쓸 때는 콤마 찍지 않습니다. 콤마 찍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쓰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357이야. 근데 약간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게 약간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쓰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았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순수한 A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2만 남고요. 얘는 뭐가 남았습니까? 1, 9가 남았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바깥에 있겠지. 그러면 1, 2, 3, 4 없네요. 5, 6 없네요. 7, 8 없네요. 9, 그 다음에 10 이렇게 쓰면 되겠다. 알았겠지?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그냥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니 얘들아? 합집합이 아닌 거잖아. 그쵸? 합집합이 아닌 거는 바깥에 있는 애들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누가 되겠어 얘는? 4, 6, 8,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교집합하고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집합이 없는 거에서 여집합이 있는 거를 빼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했어. 그러면 순수한 누구를 구하라는 거야? 순수한 A. 그러니까 2만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방법 여집합이 없는 거에서 여집합이 있는 거를 빼는 거니까 얘는 B차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순수한 B를 찾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 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A에서 B 열을 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A가 누가 되는 거야? 이걸 일단 다 구하려고, 이게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구해봐. A가 뭐야? 2, 3, 5, 7 이렇게 되겠지. B가 아닌 거는 뭐입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되겠지. B가 이만큼이니까 B가 아닌 것들. 빼기라는 거는 뭐라고? 뒤에 거 아무 상관없어. 앞에 거 입장에서 봤을 때 뒤에 거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만 뭐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지. 그러면 3, 5, 7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0의 양의 약수야. 알겠지? 그럼 10의 양의 약수 뭐가 있니? 1, 10, 2, 5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이 이렇고 합집합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그치? 잘 보세요. A, B, A, B,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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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이렇게. 자, 교집합부터 체크하는 교집합부터 알겠어? 그럼 5하고 10이니까 5,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순수한 A. 그러면은 5하고 10 빼고 나서 누가 되겠어? 1, 2 이렇게 되겠지. 합집합이 이거나 그랬지?
그럼 합집합 1, 2, 5, 10 빼고 1, 2, 5, 10 빼니까 3하고 7이죠. 3하고 7 이렇게. 됐니? 네. 자, B집합을 구하라고 해서 B집합은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그럼 뭐 5, 10, 3, 7 이렇게. 뭐 순서대로 써주면 예쁘긴 하겠죠. 뭐 지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괜찮죠? 오케이. 자, 넘버 2. 뾰로롱. 자, 전체 집합이 뭐라고 해요? 16 이하의 짝수. 16의 짝수니까 뭐가 되겠어? 2, 4, 6, 8, 10, 12, 1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얘들아 뭐지? 합집합의 여집합이지. 합집합이 요만큼이잖아. 바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하고 16 이렇게 되겠다. 2하고 16. 됐습니까? H합이는 얘들아 뭐라고? 순수한 A. 순수한 A는 뭐가 되겠어? 4하고 6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뭘로 바꿀 수가 있다고?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고 교집합이 없는 거에서 교집합 있는 거 빼라고. 즉 순수한 B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8, 10이니까 8하고 뭐가 되겠어? 12.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세 개 영역은 다 찾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 애들은 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2, 4, 6, 8, 10, 12, 14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요? 집합 뭐 구하라고 얘들아? A 구하라고. 집합 A는 요만큼이 집합 A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 보니까 A 집합은 이렇게 생겼고요. B 집합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A와 B의 교집합이 뭐야 얘들아? 1, 2야. 교집합은 얘들아 뭐지? A에도 1, 2가 있어야 되고 B에도 1, 2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A 한번 살펴보니까 1은 있어. 2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쪽으로 얘가 뭐라는 얘기지? 얘가 2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2니까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네. 첫 번째 A가 2가 되는 경우하고 A가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있겠다. 그치? 자, A가 만약에 2라면 A 집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1, 2, 3이 될 것이고 맞아요? 얘는 어차피 2니까. 그 다음에 B 집합 같은 경우는 A가 2니까 집어넣으면은 2, 4에다가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A, B가 1, 2라는 거는 A도 B도 둘 다 1, 2가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런데 B 집합에는 1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이렇게 똑같이 될 것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B에도 1, 2가 있으니까 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A와 B의 모든 원소니까 일단 A 거 무조건 다 쓸어 오시고요. 일단 됐어? 그 다음에 A하고 중복된 거 말고 이것만 가지고 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럼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얘네 둘이는 뭐 없어지고 두 개 더한 뭐가 답이 되겠어?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다. 자, 서로소인 집합을 한번 해볼게. 얘는 서로소는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집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은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된다고 했었고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 얘를 1번, 2번, 3번 영역이라고 하시고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A와 B 교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집중. 자, A와 B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즉 공집합이야.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집합이 아닌 거니까 전체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A에서 B를 뺐어요. 1번에서 2를 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전히 1번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A 얘는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참이고요. 자, A가 아닌 거는 2번하고 3번이 되겠죠.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3번이 되고 빼기니까는 그냥 빼면 되겠네요. 누구만 남습니까? 2번 영역만 남고 2번 영역은 B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와 A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B차 A는 2번이죠. 왜? 2번에서 1번을 빼봤자 어차피 2번 그대로니까. 그러면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은 서로소다. 즉 공통된 게 있냐 없냐 이런 얘기잖아. 공통된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는 1번입니다. B는 2번이에요. 합집합은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1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틀렸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서로소다 또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걸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영역 표시만 해서 그렇게 잘 따지기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번 영역, 얘가 2번 영역, 얘가 3번 영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A는 1번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B는 1번하고 2번 영역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는 여전히 1번, 2번이니까 B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는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A는 1번이고 B는 1번하고 2번인데 교집합이라는 거는 같은 것만 말하는 거니까 1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A집합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차집합은 여집합이 없는 거에서 여집합이 있는 거를 빼라고 했고요. 얘는 1번, 얘는 1번, 2번이야. 그치? 1번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너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가 아닌 거는 몇 번입니까? 3번만 되겠죠. A가 아닌 거는 2번하고 3번이 되고 차집합은 앞에 거에서 뒤에 있는 것만 빼면 되는 거야. 다 뺐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 A와 B의 교집합이야. 교집합이 1번이죠. 1번, 그치? 1번이 아닌 거니까 2번하고 몇 번이 되겠어? 3번이 되고 얘는 B가 아닌 거니까 3번만 되겠지. 두 개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고 네가 우리가 찾는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 얘들아 집합 X의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했을 때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정해져 있는 애들 꼭 들어오거나 꼭 들어오지 않는 애들은 선택권이 셈이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유로운 애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2의 자유로운 애들의 개수를 지수로 쓴 게 바로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A차비야, A차비. A에서 B를 뺄 거야. 그러면 4, 5, 6을 빼는 거지. 그러면 1, 2, 3만 남고요. 1, 2, 3하고, 잘 들어봐. 1, 2, 3하고, X를 더했더니, X란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무언가하고 X를 더했는데, 여전히 X란 얘기지? 이 무슨 말이야? 1, 2, 3은 X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1, 2, 3하고 X가 뭔지 모르겠어. 이걸 합했더니 똑같이 X야. 그럼 여기 새롭게 들어온 1, 2, 3은 X에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그럼 1, 2, 3이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X하고의 교집합이 X라는 얘기는 뭐지? 둘 중에 공통인 부분을 찾았더니 그게 바로 X라는 얘기잖아. 즉 X는 A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맞나요? 그래야 공통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라는 거는 1, 2, 3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즉 얘는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야. 그럼 자유로운 애들은 몇 명입니까? 3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X라는 건 얘네 3명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여러 개의 X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1, 2, 3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의 자유로운 친구 3명 해가지고 8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A는 1, 2, 3, 4, 5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 X가 자 1, 2, 3하고 이거 조금 어려워 봐봐. 1, 2, 3하고 X를 합쳤어. 알겠지? 합쳤더니 이렇게 됐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지금 X 구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합쳤는데 새롭게 생긴 애가 누구야? 4가 생겼지. 그러면 X집합의 누구는 4라는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A의 부분집합 X니까 X는 1, 2, 3, 4, 5가 다 될 수 있거든? 근데 두 개를 합쳤는데 4만 추가가 됐어. 5는 추가돼서 안 됐어. 5가 추가 안 됐다는 얘기는 5라는 친구는 X에 절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5가 만약에 있으면 여기 5가 있어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4라는 친구하고 5라는 이 두 친구는 결정이 된 거야. 결정이 안 된 애들이 몇 명이냐가 답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가 결정됐으니까 3개가 뭐합니까? 자유로운 애들이야. 즉 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2의 세제곱 해가지고 8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A가 1, 2, 3, 4, 5고요. 자, 3, 4하고 X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X에 3, 4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3만 있든 4가 있든 3, 4가 다 있든 그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말은 X는 3과 4가 어떻게?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거 적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 계산했었죠? 그러면 전체에서 2의 5집합에서 적어도라는 말은 3, 4가 아닌 애들 3, 4가 아니니까 1, 2, 5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뺀다. 이거 지난 시간에 부분집합 여러분들이 공부 잘했으면은 이해되실 거야. 적어도라는 말은 전체에서 걔네들이 아닌 걸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면 된다고. 그래서 32에서 8개를 빼니까 정답은 24개가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연수 전체의 두 집합.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해. 자연수 집합이야. A도 자연수 집합이야. 즉 A, B, C, D가 모두 자연수란 얘기지. 그 다음에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도 뭐란 얘기야? 자연수가 돼야 돼. 왜? 자연수인 두 부분집합이니까. 얘네는 자연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루트를 씌웠는데도 자연수가 되려면 A, B, C, D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되겠지. 제곱수. 제곱수가 돼야 루트를 씌워도 뭘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연수 나올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A, B, C, D는 다 제곱수야. 제곱수. 자, A하고 B를 더했더니 13이랍니다. 그러면 제곱수 두 개를 더해가지고 13을 만들려면 A가 4라면 B가 9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얘가 4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이 A, B래. 우리가 A, B는 뭐라고 일단은 구했어? 4하고 9라고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교집합이 4, 9란 얘기는 4, 9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C가 D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루트를 씌워도 똑같겠죠. 그러면 루트 C가 바로 얘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고요. 루트 C가. 루트 D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루트 C가 9라는 거는 C는 뭐라는 얘기지 얘들아? 8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루트 D가 4라는 얘기는 D는 뭐가 되겠어?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C에서 D를 빼라고 했으니까 81에서 16을 빼니까 65가 우리가 찾는 정답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의 연산법칙. 집합의 연산법칙에서 여기 보니까 집합의 뭐 3대 기본 연산법칙 해가지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는데 일단은 이 결합법칙은 살짝쿵 무시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환법칙하고 분배법칙, 특히 분배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자, 교환 법칙은 간단해요. 그냥 앞뒤가 뭐 하는 거야? 좌우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A 합 B나 B 합 A가 뭐 하다는 거야? 똑같고요. A교 B나 B교 A가 똑같아. 그럼 우리가 교환 법칙에서 뭐만 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A차 B하고 얘들아, B차 A는 자,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어? 순수한 A라고 얘기했죠. 순수한 A. 그러니까 얘는 순수한 A야. 얘는 뭐가 되겠어? 순수한 B가 되겠지. 당연히 같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교환 법칙은 뭐만 기억해 주면 되냐면, 아, 차집합은 무슨 집합은?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돼요.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그런데 차집합만큼은 교환 법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큰일 나죠. 안 돼요. 결합 법칙은 살짝 꼭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 분배 법칙이 중요한데, 선생님 분배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 가로 열고 A 더하기 B 이거 한번 분배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당연히 2A 더하기 2B라고 하겠죠. 자, 여기에는 뭐가 좀 숨겨져 있냐면 사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가 있죠. 곱하기가 있죠. 그래서 얘는 원래 2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실제 2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를 분배하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그쵸?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1로 오시고요. 2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문자하고 숫자일 때는 곱하기 생략하기로 했으니까는 얘를 2A로 얘를 2B로 써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볼게요. A의 합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누구를 분배하는 거냐? 얘를 분배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아까 2 곱하기 했던 것처럼. 알겠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해보면 A 합 B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나오고, 다시 A 합을 C 분배하면 A 합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했던 이 방식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있는 애 얘를 갖다가 분배하는 거니까 A교 B 합집합 그대로 와주시고요. A 합 C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여러분 그 중3 때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배웠잖아. 곱셈 공식이 조금 편해요? 인수분해가 편해요? 곱셈 공식이 조금 편해. 왜? 그냥 곱하면 됐으니까 사실은. 인수분해는 똑같은 거를 묶어내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얘가 요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얘가 요렇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올 때는 여러분이 뭐만 체크하면 돼? 두 개의 똑같은 거가 뭐가 있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 내시면 되겠네요. 끄집어 내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거 B, 교, C만 그대로 갖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 누구 있어? 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요렇게 끄집어 내고 나면은 나머지 거 B, 합, C만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분배 법칙이야.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여집합을 분배해주겠다 그 얘기야. 알겠어? 여집합을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뭐 분배됐으니까. 그치?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안에 있던 합집합이 뭘로 바뀐다 얘들아?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 얘기야.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안에 있던 교집합은 뭘로 바뀐다는 거야? 합집합으로 바뀌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무조건이요? 무조건입니다. 당연히 뭔가 변화가 없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드모르간 법칙.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집합 연산할 건데, 책에는 이렇게 소개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집합의 연산은 세 가지 공식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집합, 연산, 3대 공식이야. 첫 번째가 뭐냐면, 차집합. 선생님은 차집합 변환 공식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차집합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야?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겠다. 또는 교집합, 여집합이 있는 거를 차집합으로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차 B다 그러면 A 교 B 요렇게 바꾸겠다. 이렇게도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 두 번째가 분배 법칙이야. 조금 전에 배운 A 교 B 합 C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주시고 여기에는 얘가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 교 B 이렇게. 그 다음에 A 교 여기는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게 누군지를 체크해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B, 합, C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 얘는 A, 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면 얘네를 분배를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합집합이면은 교집합으로 바뀔 것이고요. 얘가 교집합이면 뭐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알고 계시면 집합 연산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기 3번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개 A하고 B 두 개 집합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 선생님이 처음에 그냥 한 대로 연산 법칙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영역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 영역으로. 그래서 A 집합, B 집합, A 집합, B 집합, 1번, 2번, 3번, 4번하고 이렇게 전체 집합. 이게 완전 짱이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얘하고 같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에 있는 A차 B는 뭘 말하는 거니? 순수한 A를 말하는 거지. 순수한 A는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근데 여기 여집합이 붙으면서 1번이 아닌 거. 1번이 아닌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 2번, 3번, 4번하고 같은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이거는 우리가 A차 B인 거는 뭐 금방 알 수 있잖아. A차 B는 당연히 얘는 1번을 말하는 거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B차 A인 거 금방 우리가 알죠. 이런 거는. 그러면 얘는 3번 영역을 말하는 거니까 너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 자, A는 뭡니까?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는 뭐가 돼? B가 2, 3이니까 B가 아닌 건 1번하고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합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번, 2번, 4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하고는 같지 않으니까 너도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진짜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단 A가 아닌 게 누가 되겠니? 3번하고 4번이 되겠죠. B는 누가 되겠습니까? 2번하고 3번이 되고요. 합치라고 했으니까 3번, 4번에다가 3번 빼고 2번까지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 3, 4니까 아, 네가 바로 내가 찾는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A가 아닌 거는 3번하고 몇 번입니까? 4번.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4번이고 합쳐라. 그러면은 1, 3에다가 4는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1, 3, 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가 이렇고 B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보면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모르간 법칙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드모르간 법칙을
이거 둘 다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둘 다 있으면 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분배했으면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럼 묶어내면 A, B 묶어냈어요. 그쵸? 합집합이 뭘로 바뀌면 됩니까? 교집합으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자, A,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이라고 하면 교집합은 2번이잖아. 그래 안 그래? 2번이 아닌 게 뭐야? 1, 3, 4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1번, 3번, 4번이란 얘기야. 그러면 나는 뭐 1번, 3번, 4번이 얘네들이니까 전체에서 1, 2, 4, 5 1, 2, 4, 5를 뺀 얘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즉 3이라는 친구는 여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니?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A가 2라고 이 친구잖아. 그렇지? 그런데 A라는 친구는 누구를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돼? 3을 반드시 근으로 가져야 되겠지.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네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3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값은 2A가 6이니까 A 값은 3이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일단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세 부분 집합 PQR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P는 뭐냐면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1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뭐 10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Q는 10 이하의 소수입니다. 10 이하의 소수니까 뭐 2, 3, 5, 7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고요. 어리라는 거는 10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거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갖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어. 이렇게 분배할 수 있다고. 알겠지? 이렇게 분배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래?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 있는 이 C를 갖다가 이 여집합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게 드모르간 법칙. 어차피 여러분이 할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 차집합 변환 공식,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이 세 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P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지. 쌤이 여집합 두 개가 몰리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 무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Q는 Q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모르간 법칙을 하면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뭐 한다고?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또 교집합하고 여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교집합, 여집합 뭐로 바꿀 수가 있다고?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쵸? 그래서 얘는 여집합이 없는 쪽에서 여집합 있는 쪽을 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구하라는 말은 이거 구하라는 말은 똑같아. 그러면 얘는 P에서 Q를 빼는 거야. 그치? 집합에서 빼기는 쌤이 얘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거하고 앞에 거와 같이 있는 것만 빼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1, 2, 3, 4, 5, 6, 7, 8, 9, 10에서 자, Q를 빼는 거니까 2, 3, 5, 7 빼는 겁니다. 2, 3, 5, 7 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거에서 또 R을 빼는 거잖아. 맞죠? 그럼 R은 여기 홀수들이니까 1, 띠리링 홀수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이거의 결과물은 바로 뭐가 되냐 봤더니 이렇게가 내가 구하는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얼마냐 이 얘기야. 얘네 10이네요. 20에다가 얘 더하니까 28이 내가 구해야 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연산 법칙의 증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증명하는 거 스킵하도록 할게요. 혹시 만약에 학교에서 예전에는 가끔씩 이거 가지고 수행평가를 본 적이 있었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본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때 수행평가 할 때 선생님이 약간 예상 문제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주시면 선생님 그때 풀이해줄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 굳이 학교 시험에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 목이 되게 복잡해 이렇게 그치? 이거인 관계에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거였어. 이런 문제에 가장 특화된 게 영역이야 영역. 이렇게 돼 있고 전체 집합 이게 A 집합 이게 B 집합 이게 A, B 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일단 A 합 B잖아 그래 안 그래? A 합 B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 1번, 2번,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거 판단했고 이쪽 거는 A니까 1번하고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B가 아닌 거잖아 B가 아닌 거는 1번하고 몇 번이 돼? 1번하고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지 그러면 그거 합하는 거니까 1번, 2번, 4번이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1번, 2번, 3번과 1번, 2번, 4번의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공통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1번하고 2번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이만큼 전체가 1번하고 2번이 되는 얘기야 그치? 그럼 1번, 2번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A집합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나는 A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통인 부분이 누구란 얘기야? A란 얘기야 이게 뭔 소리지? A하고 B의 공통인 부분을 모아봤더니 그냥 A란 얘기야 그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인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 진짜 이러면 알겠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만큼 A라고 하고요. 이만큼 B라고 하고요. 이만큼 전체집합이라고 하고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영역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A는 1번, B는 1번, 2번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그거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1번을 말하는 거잖아 1번. 그럼 1번이 B집합 B는 1, 2잖아.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B는 1번하고 2번이고 A는 1번이니까 1번, 2번이 1번에 당연히 안 들어간다. A는 1번, B는 1번, 2번 두 개 합쳐봤자 1, 2밖에 안 되지. 전체가 되려면 1, 2, 3이 다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가 1번이고 B는 1번, 2번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차집합은 앞에 거 집합 위주예요. 뒤에 거 공통인 거 뺐더니 남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 네가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가 아닌 거니까 2하고 3번이고요. B는 1번하고 2번이 되겠죠. 이거 더하면 1, 2, 3이 돼야 되는데 1, 2, 3은 B가 아니니까 너도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A하고 C야 A교 C야 그치? 그럼 A교 C는 어디 말하냐?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 있는 얘하고 1번하고 햄이 2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지? 여기에서 B가 아닌 거를 빼는 거야 B가 아닌 거 맞나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어떻게 낫냐면은 볼게. 얘를 우리가 한 팀으로 보면 교집합하고 뭐가 있어 얘들아? 여집합이 있다. 그래 안 그래? 교집합, 여집합은 선생님이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겠지. 그러니까 얘는 A, 교, C에서 B를 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왜 그러냐면 차집합으로 바꿔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해. 그럼 A 교시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번하고 2번이고 거기서 B를 빼라는 얘기잖아. B 빼면은 요만큼 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누구만 남아? 2번만 남겠죠. 그러니까 너는 맞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A와 C의 교집합이야.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는 1번하고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A교, B교, C야. 그치? 세 개 모두 공통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걔를 빼니까, 아, 너만 남겠구나. 그래서 너도 답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빼면 여기는 1번하고 2번만 남겠네요. 그쵸? A에서 B를 빼면 1번, 2번만 남지. C에서 B를 뺐어. C에서 B를 빼면 C에서 B를 빼니까 여기 있는 3번하고 여기 있는 4번만 남겠다. 그 두 개의 뭐라고 얘들아?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니까 공통으로 숫자가 쓰여 있는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너도 참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얘들아,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얘가 2보다 작다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더하기 1 뿅뿅 하시고요. 여기 2가 그대로고 여기는 부호 반대가 이렇게 오는 거 알고 있죠? 자, 플러스 1을 내가 없애줘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다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는 이게 없어져서 x만 남을 것이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얘는 1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즉 A 집합은 이퀄 있네요. 요렇게 이게 바로 A 집합의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집합 같은 경우는요. 얘를 보니까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0보다 크거나 같아 하니까 크거나 같다면은 큰 작작 이렇게 되는 거지. 부등식 기억하셔야 돼요. 큰 작작. 만약에 작다 그러면 사이값이 되는 거고. 큰 작작이니까 아, x는 작은 거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B집합의 부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의 교집합이야. 자, 좌표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마3부터 1까지니까 얘는 마3에서부터 1까지 요렇게가 A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는 마1보다 작거나 이렇게 2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된 부분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이겠지. 그 사이값의 근이 마3하고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거는 두 개 근이니까 x 더하기 3 x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개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a라는 값이 4가 되고요. b라는 값이 3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7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5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야. 그러니까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부등식이 끼면 약간 부등식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막 절대값 끼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 익히 문제 5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 출제율이 아주 높은 문제니까 오늘 배웠던 부분들 꼭 좀 복습 좀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범위예요. 알겠지? 한 달 뒤에 시험 봐야 돼요. 고생했습니다.